영어를 평소에 접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영어를 접한다라는 거를 강의나 교육용으로 제작된 책을 통해서 접한다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디까지나 공부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가 쓰이는 거를 많이 접해야 돼요, 평소에.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뭘 하든 소용이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시킬 거예요? 한국어 문법책부터 절대 이럴 사람은 없어요. 야,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많이 써.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 관점을 그대로 바꿔봐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물으면 어떤 조언을 당신이 해주겠느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적응하려면은 매일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계속 부딪히면서 그냥 해야 돼요. 운전도요. 나 지금 면허증 땄으니까 내 수준에 딱 맞는 길만 다닐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은 배우는데 영어는 배우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운전은 욕먹고 잘 안 되고 민폐 끼치고 사고 내더라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하다가 안 됐어요. 막혀요.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가 쓰이는 거를 많이 접하라고 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만 봐도 근데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어요. 영어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갭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심지어 저는 강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 외국인들은 다 영어 완벽하게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인식이 약간 일반화돼서 그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다들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경험 부족이에요. 실제로 영어가 쓰이는 거를 인터넷이든 어디든 SNS든 교육용으로 제작된 거 말고 실제로 영어가 쓰이는 야생을 보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영어를 막 못하면서도 잘만 쓰고 다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경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늘거든요. 경험을 안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학습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면 전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안 해서 그래요. 그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꾸준히 좀 할 수 있을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용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이 항상 있어요. 나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를 쓰고 외국인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 고민이 없어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제1원칙. 영어는 써야 늘어요. 운전해야 늘죠. 피아노 쳐야 늘잖아요. 똑같아요. 써야 늘어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극장에 가서 물론 한국 영화 보고 싶지만 그거 말고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의 일부를 영어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꾸준히 못하겠어. 재미가 없어. 성취감이 없어. 그런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내 일상의 일부를 영어로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영어가 늘 거라고 기대하는지가 더 신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영어를 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포화 상태인 생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바꿀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용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중에도 여러 번 하는 말이 뭔지 한국어로 일단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내가 하루 지내면서 이 말은 꼭 하지. 아침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를 배워요. 일상을 지내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영어로 해요. 만약에 하는 게 곤란한데 싶으면 최소한 속으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그거를 영어로 해봐요. 일상 속에서 내가 영어를 쓰는 거를 하루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상으로 외국인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커뮤니티 같은 댓글도 한번 읽어보고 나도 한번 써보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댓글을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외국인과 소통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감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을 축적해 가는 거죠. 이거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외국인과 처음 만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영어 싫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언어 장벽 때문에 싫은 게 있다면 오히려 한국어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어 장벽을 한 번 더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죽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거의 항상 맞았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9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또래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기억 니은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았으면 저희 학교에서는 적어도 맞았거든요. 하필이면 또 어느 과목에서 엄청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맞았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못 했고 그냥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보다는 한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에 좀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모국어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한국에서 지내면서 결국에는 한국어가 더 좋아지겠죠. 공통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방법에 집착하지 않아요. 특정 방법을 굳이 찾거나 고수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그냥 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정말 많이 써요. 인터넷으로 뭘 찾아본다, 검색해본다? 영어로 검색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활의 일부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정 방법을 계속 찾고자 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굳이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 다닐 때 don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당시에 45세인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그 학원에 오셨을 때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제가 그 사람이랑 앉아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로. 완벽해요. 흠잡을 때는 뭐 발음 정도? 소통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학원이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때 가방 메고 들어오셨어요. 밤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때 나가셨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일단 수강 한 강의 듣고 무료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거. 그 외의 시간에는 그 학원의 상주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계속 말해요.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어떻게든 뭐든지 다 얘기를 해요. 그 정도 했을 때 2년 만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분도. 들리는 대로 최대한 흉내를 내야죠. 발음이라는 단어랑 공부라는 단어는 같이 못 쓰게 돼 있어요. 발음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발음은 그냥 따라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언어라는 게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가 다 파악이 되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통째로 접수가 머릿속에 되면서 이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귀로 듣고 있고 내 입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야 되죠. 어떤 방법이든 많이 듣고 많이 내가 소리 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라면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방법이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 달라요. 나한테는 이게 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도 그게 무조건 통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1순위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누가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떤 강사를 선택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한테 의존하고 상품에 의존하는 이거를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하겠죠. 근데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미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건 나와 있는데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해보면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It was a lot of fun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share my thoughts and just talk really freely. Because I think these long form interviews are what really can bring up important messages from people, not short form interviews. So I really appreciate the creators of these interviews for bringing me in. I had no idea, by the way, that this was going to be a 3-hour interview, and so I'm actually glad. At first I was a little taken aback, but I feel like it turned out great because I was able to really get very in depth about a lot of things
that I often think about but don't have a lot of opportunity to share with other people. So I'm very thankful for that, and I hope they can keep this up, and hopefully they'll bring in more interesting guests than me. And thank you all for listening.